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15년 만에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신축 아파트에 오게 되어 가족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짐을 옮기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아주머니였죠. 자신을 윗집에 산다며 인사를 건네더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인상도 좋아 보여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윗집 아주머니가 친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며 웃었죠.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집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식탁 위에 두었던 컵이 싱크대에 옮겨져 있다든가 현관에 가지런히 뒀던 신발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둔 액자가 방향이 바뀌어 있고 부엌 찬장문이 반쯤 열려 있기도 했습니다. 청소하다가 건드렸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해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집안의 물건 위치를 눈으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컵은 식탁 위,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 위, 화분은 창가에 두었죠. 그런데 퇴근 후 돌아와 보면 그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싱크대였습니다. 아침에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아둔 컵이 퇴근 후엔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 동안 그 컵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 아이 신발 외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어느 날은 낯선 여성용 슬리퍼가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런 건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에 흠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이런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네가 예민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혹시 낮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안쪽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죠.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제가 아침에 꺼내지 않았던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에는 국물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집안에서 생활 흔적을 남기고 간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친절하게 웃으며 내려왔던 윗집 아주머니.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방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 책상 서랍 속 저만 알고 있던 비상금 봉투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처음 준비했던 50만 원 중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모르는 장소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다음 날 퇴근길에 저는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소형 무선 CCTV와 메모리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윗집 아주머니와 안면이 있다면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실 장식장 위와 부엌 상단 선반, 그리고 현관 신발장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불안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은 일부러 집을 비우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9시쯤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부엌 쪽 카메라 화면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환풍구 뚜껑이 조금씩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윗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환풍구를 통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 내려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싱크대 문을 열어 그릇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남은 반찬을 꺼내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었습니다. 마치 집안을 기록이라도 하듯 구석구석 찍어 나갔습니다. 이후 아주머니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지갑을 확인하고 봉투 안에 있던 현금을 절반 정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소중히 보관해둔 결혼반지 케이스까지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반지는 꺼내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불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살피고 서랍 속 공책 사이에 있던 봉투를 꺼내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그는 환풍구를 통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볼수록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친절한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이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말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혹시 우리 집 주변 CCTV에 윗집 아주머니가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을까 싶었습니다. 경비원은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위층 살 때도 아래층 사람이 물건이 자주 없어졌다고 했죠.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집 딸이 예전에 당신 남편이랑 얽힌 적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비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윗집 아주머니의 딸이 과거에 얽혀 있었다는 소문.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오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 얼굴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그리고 자신과는 아무런 연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입에서 나온 윗집 딸이라는 말은 그 모든 이야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시기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층에 사는 여자는 남편의 과거 연인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이곳에 들어온 걸지도 모릅니다. 이사 첫날 내려와 웃으며 인사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나를 속이고 있었을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침입은 너무 느리고 은밀했습니다. 마치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 의심과 불화를 심어 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일까? 단순히 절도였다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주, 몇 달에 걸쳐 집안을 드나들며 서서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들은 하나하나 작지만 모이면 저를 미치게 만들 만큼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혹시 남편과의 옛 감정에서 비롯된 복수일까요? 남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노린 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거슬릴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는 게 얄밉기도 했고, 혹시 남편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윗집 아주머니와 남편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나누는 대화. 그 안에 담긴 숨겨진 눈빛과 표정. 그리고 그 딸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장면까지 그려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증거를 넘어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계획을 세우기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 모든 사람 앞에 폭로할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평소와는 다른 눈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세워둔 결심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불안해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커튼을 걷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윗집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경로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본 환풍구가 유력했지만 혹시 다른 경로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아파트 구조도를 찾아봤습니다. 주방 환풍구와 욕실 환풍구가 같은 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욕실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면 더 많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샤워를 하거나 혼자 있을 때도 그 여자가 내려왔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 거실, 아이방, 욕실 입구 등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함께 녹음할 수 있는 장치로 준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니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외출하는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그 여자가 또 내려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일부러 현관문을 반쯤 닫은 듯이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듣고 있다면 제가 완전히 외출했다고 믿을 수 있게끔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2시 47분. 환풍구 뚜껑이 조금씩 열리더니 어제와 똑같이 아주머니가 천천히 몸을 숙여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윗집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젊은 여자는 주방 바닥에 내려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아주머니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음성 기능 덕분에 그들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그대로네. 이대로면 계획대로 할 수 있겠어. 아주머니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여자는 자기 집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게 될 거야.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도 우연한 침입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딸은 거실로 이동해 소파 쿠션을 뒤집으며 돈이나 귀중품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음식을 하나씩 꺼내 맛을 봤습니다. 심지어 제 전용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둘은 서재로 보관해둔 결혼식 앨범까지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앨범 속 제 사진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이 망가지는 걸 꼭 보고 싶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 말투, 심지어 손에 쥔 물건까지 전부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절도 전담팀 연락처를 찾아 저장했습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함정까지 준비해 현장에서 그들을 붙잡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일부러 두툼한 현금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돈이 아니라 위에만 몇 장의 지폐를 얹고 나머지는 종이 뭉치로 채웠습니다. 부엌 찬장에도 일부러 비싼 그릇과 시계 상자를 눈에 잘 띄게 꺼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와 음성 녹음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도 사전에 협조를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외출하는 척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까지 크게 내며 완전히 나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1층 비상계단 뒤편에 숨어 무전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카메라 화면 속에서 환풍구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아주머니와 딸이 몸을 숙이며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거실로 향해 현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꺼내는 순간 저는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주머니와 딸은 놀란 표정으로 손에 든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CCTV 화면과 함께 범행 현장을 확인시키자 그제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 모녀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민회의에서 이 사건이 공개되자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을 급히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집이 다시 안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우리 집을 덮을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